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전세난은 계속됐고요. 아파트 값은 상승했습니다. 후끈 달아올랐던 부동산 시장, 내년에는 숨고르기에 들어가게 될까요? 어제에 이어서 내년 2016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이어지고요. 오늘도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전세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올해도 여전했습니다. 내년에도 전세난 이어질 걸로 보세요? 네, 전세의 월세 전환은 가속되는 상황인데 세입자들이 계속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전세를 찾고 있어서 전세 부족 현상, 전세난은 주요 도시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에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금리마저 오르게 되면 전세를 월세로 돌려서 보충하려는 집주인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서 전세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되고 지속될 우려가 있는데요. 일부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지역에서는 전세난이 부분적으로 좀 둔화될 수도 있겠지만 재건축이 많고 멸실이 좀 많은 서울 강남권 같은 개발 지역에서는 전세난이 더 심화될 우려도 큽니다. 네, 자 그럼요 위원님. 올해 그 아파트 값이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파트 값 상승 원인 결국 전세난과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저금리와 전세난이 올해 주택거래 증가 또 그에 수반한 매매가격 상승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 수도권 상황을 보자면 전세 가격이 올해 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전세를 찾기도 어렵고 전세 가격마저 급증하니까 내 집 마련에 아예 나서자 한 무주택자들이 많았고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한 20, 30대 젊은 수요층도 좀 싼 이자의 대출을 통해서 주택 구매에 나선 상황입니다. 결국 전세난에 내몰린 수요자들이 저렴한 금리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서 주택 구매에 나섰고 그러한 거래가 가격 상승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뭐 겨울철이 돼서요. 부동산 시장이 비수기에 접어들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 전셋값 상승폭이 좀 둔화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의 전셋값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최근에 전세 가격이 집값의 거의 7, 80%에 달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의 전세 가격 연간 상승률은 올해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 상승 추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전세 물건은 점점 구조적으로 사라지는데 전세 수요가 전세를 찾는 수요가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꼭 구하고자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건은 거의 없고 사실상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이 전세 시세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특히 전세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지는 재건축 시장 중심으로 전세난이 특히 더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집값에 비해서 너무 높은 가격이라도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늘어날 텐데 이럴 경우에는 소위 이제 깡통 전세 같은 위험 상황에 노출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 등을 미리 좀 가입해서 개인적으로도 대비책을 좀 마련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일시적으로 전세 물량이 좀 출시되는 입주 물량이 많은 새 아파트 시장 같은 곳을 좀 점검해 보시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 미국 금리 인상 예고되고 있고요. 또 내년부터는 이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부 역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 올해 부양해서 이제 관리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아무래도 좀 위축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저희도 수요시장, 부동산 수요시장이 위축되면서 혹시 급냉하지 않을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내년부터 이제 대출을 받았을 때 원금을 처음부터 같이 갚게 되는 원금 분할 상환제가 적용이 될 거고 대출 소득 심사가 강화되게 되면 자산 여력이나 소득 수준이 낮은 좀 젊은 세대주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 이제 대출을 사용하시려는 투자자들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금리도 당연히 오를 거고요. 그렇게 되면 수요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나 최근 한 2, 3년 정도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좀 상승세를 강하게 보인 뭐 지방의 대도시들이라던가 네.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서서히 늘어나게 되는 아파트 지구나 신도시 같은 곳에서는 수요도 줄고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도 커졌고 또 공급 증가 우려까지 겹치면서 주택 경기가 상당히 냉각될 우려도 있습니다. 또 저희 연말 연초에 이제 또 주요 한 개 산업군의 구조조정 같은 것도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지역 경제가 악화되는 도시들 같은 경우 경기가 급냉할 우려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택 경기나 부동산 경기가 급냉하지 않도록 하는 좀 연착륙하도록 하는 대책들이 지금 좀 필요한 상황이고 무엇보다 올해 이제 싼 금리로 대출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주택 경기가 급냉할 경우에는 집을 다시 급매로 내놓거나 투매하게 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연착륙되도록 하는 정부의 관리나 대책 마련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대책 마련 강조해 주셨는데 자, 올해 아파트 신규 공급 물량이 48만 가구로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새로 취임한 국토부 장관 주택 공급 과잉 걱정했습니다만 또 주택 업계는 우려할 만한 수준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뭐가 맞는 걸까요? 일단 올해 공급된 물량까지는 분양시장에서 내지는 입주시장에서 수요시장에 흡수는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당장 과잉을 논할 계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올해 이제 분양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준공되는 시점을 고려하면 오는 2017년 정도부터는 입주 물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좀 늘어나고 또 입주 시기가 겹치게 되는 단지들이 몰리게 되면 뭐 입주 지연 사태나 뭐 역전세난 같은 부작용이 충분히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이 당연히 좀 나타날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는 것이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좀 일시에 그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실제로 새 아파트 분양받으신 분들이 입주 시점에 잔금 대출 받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입주 지연 부작용이 더 커질 거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될 만한 수분양제와 현황을 좀 검토한다든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택금융 정책이 좀 마련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보다는 줄겠지만 내년에도 계속 인허가나 착공 분양 물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런 우려가 커지는 지역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입주 시점의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공급 조절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공급이 계속 늘지 않도록 뭐 업계나 정부나 시장에서 다 같이 조금 사정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도 강남권 이게 재건축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좀 뜨거운 부분 잠깐 짚어주셨는데요. 강남 3구의 강남 불패 신화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상대적으로 시장이 진정되면서 좀 더 투자 가치가 높거나 아니면 보유 가치가 높은 지역에 수요가 좀 더 쏠리는 양극화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양 시장이 이제 공급 과잉설이 나오면서 진정되는 가운데 강남권 같은 좀 유망 단지나 재건축 사업장에는 오히려 수요가 더 몰리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청약 열기는 진정됐지만 일부 시장에서는 뭐 분양가 상승이 라던가 청약 열기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분양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는 3.3제곱미터당 분양 가격이 4천만 원이 거의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까지 되고 있어서 분양 가격이 더 높아지게 된다면 입지나 단지 투자 가치에 따라서는 미분양이 나올 우려도 충분히 좀 고려가 돼야 될 거고요. 결국에는 수요가 좀 더 몰리는 곳에서는 진짜 좀 더 비싼 고가 주택이 또 입지가 좀 떨어지는 곳에서는 분양 가격이 조금 하향 조정되는 이런 차별화된 양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청약자 입장에서는 분양 가격이 적정한가를 따져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이었습니다.